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요. 이지 학생들. 여기 체크했니? 자. 일단 우리 445번부터 봅시다. 이번 숙제가 뭐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껴 있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수능 특강 문제도 있고 수능 문제도 있고 모의고사 문제들 여러 좀 있었는데 그것들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445. 이거 물어보는 문제인가?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fx가 sin n분의 파이래. 주기는 뭐야? 주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뭐야 이거? 지금 x의 개수가 n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이 파이를 파이분의 n 역수로 곱해버리시면 주기는 2n 이렇게 파악이 되죠? 자, 그럼 주기가 2n이라는 얘기는 얘는 2n씩 반복되는 함수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이 20이 의미하는 건 주기였어? 20씩 반복된다라는 표현이기는 한데 실제 주기는 20보다 더 짧을 수도 있어요. 주기는 항상 가장 짧은 간격으로 얘기하셔야 돼서 얘는 20씩 반복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10씩 반복되기 때문에 20씩 반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5씩 반복되기 때문에 얘가 20씩 반복되는 걸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는 20씩 반복된다는 표현이야. 그렇다면 실제 주기 같은 경우엔 더 짧은 간격일 수도 있고 그 간격은 n분의 20 이렇게 쓰는 게 보통 표현이기는 하지만 n이라는 게 지금 여기 겹쳐지니까 n 대신에 그냥 k라고 쓸게요. 여기까지 괜찮아? 단 k는 자연수입니다. 네. 이거 가져가라. 진짜 다들 왜 이렇게 조용히 오는겨. 네, 됐어요. 이 학생들 중에 한 명은 썸네일 바뀌어버려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실제 주기랑 이 k분의 20이랑 맞춰보자. 자, 일단 우리가 n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연수에 대해서 좀 하나씩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얘들아, n이 1이면 n이 안 되니? n이 1이면 지금 주기가 몇이야? 주기는 지금 2n이기 때문에 얘는 2가 돼요. 그럼 20씩 반복되면 당연히 길게 보면 20씩 반복된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n이 1인 거 가능하고요. 또 뭐도 돼? 2도 되지 않겠니? 그러면 주기가 4가 될 텐데 4씩 반복되면 20씩 반복되겠죠. 그리고 뭐도 가능해? 3은 안 되죠. 6은 이제 20의 약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5가 가능하고 5가 되면 주기가 10이 되니까 10씩 반복되면 20씩 반복 가능하고 n이 될 수 있는 거 마지막으로 10까지 가능하겠지. 얘가 그렇게 되면 20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n이 될 수 있는 건 이렇게 총 4개다. 그래서 얘는 17 이렇게 됩니다. 네? 18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주기함수 처음에 설명할 때 알려준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수능 특강에서도 다뤘던 주제이니까 조심하세요. 이거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들 중에서 하나니까. 알겠지?
자, 464번. 22학년 노수능 11번. 11번이면 뒤에서 네 번째 문제고요. 객관식에서. 자, 한번 볼까요? 그림을 좀 그릴게요. 아휴, 잘 그려야 되는데. 자자자자자자자. 나쁘지 않다. 네. 자, 해볼까요? 자, 지금 문제에선 정사각형 넓이 구하래. 해봅시다. 자, 일단 우리가 뭔지 모르겠으면 주기부터 파악하고 들어가는 거야 일단. 그래서 지금 탄젠트의 주기 같은 경우에는 뭐가 돼요? 원래 주기 파이를 역수인 a분의 파이에 대해서 파이분의 a를 곱해주시면 주기는 a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얘들아, 주기가 a인데 지금 한 변의 길이가 몇인지 구해줄 수 있지 않을까? 탄젠트의 주기가 지금 a인데 이 모양 자체가 여기에 똑같이 반복이 되죠. 그러면 이 길이는 몇이 되는 거야? 그치, 한 주기인 a가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지금 보면 심플하게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a로 주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변의 길이를 가지고 해결을 해보신다면, 자, 정삼각형 넓이 공식 이거 정도는 외워두고 갑시다. 이놈은 4분의 루트 3 a 제곱이죠. 물론 외우는 거 너무 싫으시면 그냥 여기 a로 잡으시고 여기 2분의 a, 여기 2분의 루트 3a, 그래서 뭐 a 2분의 루트 3a, 2분의 1 곱해가지고 4분의 루트 3a 제곱 이렇게 기억하셔도 괜찮고요. 이거는 많이 나오니까 좀 알고 갑시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사실 a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야, 맞지? 자, 그러면 이제 a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 점들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두셔야 되는데, 자, 여기 지금 a, c, b 이런 식으로 주어졌죠. 자, 일단 B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자, B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지금 정삼각형이어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보시면 여기가 지금 2분의 a, 2분의 a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2분의 루트 3a가 되겠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뭐야? 어떻게 됐어? 괜찮니? 뭐 해야 되니? 자, 지금 일단 이 점에 대해서 파악해 보려면 지금 얘 좌표를 요 길이랑 요 길이를 알아야지만 해결이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길이랑 이 길이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선 여러분이 문제에 드러나지 않는 조건에 대해서 하나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탄젠트 같은 경우엔 어디에 대해 대칭해? 원점에 대해 대칭하는 함수지. 그러니까 탄젠트는 기함수잖아, 맞지? 그래서 지금 탄젠트가 주어졌는데 탄젠트는 기본적으로 기함수 원점 대칭이에요. 자, 그러면 요 모양과 요 모양이 똑같을 텐데 이 원점에 대해서. 자, 근데 이 직선 있지, 이 직선. 자, 이 직선 같은 경우엔 원점을 지나고 있죠. 자, 기본적으로 직선 같은 경우엔 혹은 선분 같은 경우엔 본인이 지나는 점에 대해선 대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탄젠트 함수도 기함수고 지금 이 직선도 마찬가지로 이 선분도 마찬가지로 기함수란 말이야. 그러면 이 둘의 교점 같은 경우엔 A랑 B 같은 경우엔 무슨 관계겠어 지금? 원점 대칭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래서 A, B가 지금 원점 대칭이구나. 자, 이거를 알게 된 순간 문제는 매우 심플해지는데 지금 여기랑 길이가 똑같겠죠? 원점 대칭이니까. 따라왔어?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닮은 비율이 1대2 아니니?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닮음 가지고 해결을 하실 수가 있다. 그러면 요 길이가 지금 2분의 a였으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는 각각 몇 a? 4분의 1a, 4분의 1a가 되겠지. 그러면 지금 이 B점의 x좌표는 4분의 1a가 될 것이고요. 자, y좌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봤을 때 마찬가지로 요 높이에 대해 집중해 보시면 높이가 2분의 루트 3a죠. 근데 지금 반반 되고 있으니까 4분의 루트 3a, 4분의 루트 3a겠지. 그래서 지금 요 길이도 마찬가지로 같을 테니까 4분의 루트 3a가 되는구나.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B점 알았으니까 다른 점 파악하지 말고 B점을 이제 대입을 해보세요. 어차피 문자 하나니까 식 하나밖에 안 필요하잖아. 괜찮니? 자, 그래서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 4분의 1a를 대입해 보셨을 때 탄젠트 a분의 파이에다가 x가 지금 4분의 1a죠? 그럼 a 날라가잖아. 그럼 탄젠트 4분의 파이 혹시 몇인지 아니? 그치, 1이죠. 45도니까. 그래서 요놈이 지금 1인데 얘가 지금 y 값인 4분의 루트 3a다. 그러면 a는 뭐가 되냐? 루트 3분의 4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궁금했던 건 a 제곱이었으니까 여기에다가 쏙 대입해 보시면 4분의 루트 3에다가 얘 제곱하신 3분의 16 곱해 주시면 3분의 4루트 3 이렇게 나오겠지. 괜찮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엔 여러분이 원점 대칭성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셨어야 했는데 내가 이전에 지수로 감소할 때 좀 어려운 문제 했을 때 한번 얘기한 적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대칭성은 문제에 드러나지 않는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풀다가 좀 막힌다 혹은 미지수를 내가 추가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그냥 추가하기 전에 한번 이거 대칭성 활용하는 문제인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알겠지? 한번? 그래? 얼추 어느 정도 오신 것 같아서 이제 얘기를 좀 드리면 여러분 내일 계약이에요. 그래서 늦게 오셨나요? 불만을 나한테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계약인데 계약하고 나서 그 시간표에 대해서 정리는 해놨지만 다시 한번 헷갈릴까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일단 그 이번 주는 월수금까지 이렇게 오시는 거라서 이번은 월수금이죠. 그래서 이번 주는 금요일에 오시면 돼요. 근데 이제 금요일에는 몇 시에 수업이냐? 6시에서 10시까지 수업이다. 그리고 금요일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만약에 과학 때문에 좀 안 드시는 분들이 있죠. 과학이 5시인가 5시 반에 시작하잖아. 그래서 안 되시는 분들은 목요일에 오시거나 아니면 뭐 너 정 안 된다 목요일 수업 안 된다 하면은 저한테 따로 얘기해 주시면 제가 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금요일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대강 오고 싶으신 분들은 이날 일정이 안 되거나 하시는 분들은 내일 1시에서 5시에 수업을 진행하니까 이날 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같은 수업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엔 이제 너희가 계약주인데 계약주 같은 경우에는 문제했던 것처럼 일수, 월, 목, 화금 이렇게 주 2회로 수업이 진행이 돼요. 이거 뭐 따로 조사는 안 했는데 기존에 이제 6반이 다녔던 친구들은 원래 이제 기존에 있던 반, 뭐 본인이 원래 월목반이었다 그러면 일단 월목반으로 간주하고 혹은 뭐 수일반이었다 수일반으로 간주하고 일단 스케줄에 넣어 놓을 건데 만약에 좀 변동사항이 있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방학 때부터 다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좀 미리 얘기해 주세요. 뭐 이제 이렇게
셋 중에 하나 오시면 되고요. 저는 진짜 일정이 안 돼가지고 저는 일수가 아니라 뭐 일월 오고 싶습니다. 이건 당연히 안 돼요. 근데 이제 일목 오고 싶습니다. 뭐 이 정도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1회차 수업, 이게 2회차 수업이니까 뭐 1, 2, 뭐 요일 변동에 대해서 뭐 나한테 좀 스케줄상 안 되는 분들은 미리 좀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지? 수업은 6시에서 10시입니다. 전부 다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 없죠? 금요일 날 학교 일찍 끝나면 수업 일찍 할 수 있어요. 무슨 요일 날? 금요일 날. 금요일에? 금요일에 일찍 끝날 가능성이 있어? 단축할? 모르겠어요. 만약에 일찍 끝나면. 만약에 일찍 끝나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 이게 좀 너무 임박해서 바꿀 수 있기 어려울 수도 있긴 할 것 같아요. 또. 네, 수업할게요. 특강은 이때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확통 저희 안 하시는 분들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데 시작하셔야 돼요. 이제 슬슬 확통 시작하셔야 돼요. 만약에 공부하고 있으면 좀 다행이기는 한데 만약에 공부가 아직 안 됐다, 나 아직 확통 안 봤다, 그리고 잘 모르는데 어떻게 되겠지 하시는 분들 큰일 나요. 2월 이제 2월이에요. 이제 시작하셔야 돼요. 한 달 동안은 확통 공부 좀 조금씩 해 놓으세요. 알겠지? 그러니까 중간고사 범위까지라도. 중간고사 범위는 아마 이제 조건부 확률까지일 것 같은데 뭐 확정하지는 아니지만 조건부 확률까지는 공부를 해주셔라. 한 달 동안. 알겠지? 464 됐고요. 넘어가서 480번. 야, 이거 푼 사람 있니? 내 생각에 푼 사람 없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볼게요. 좀 어렵습니다. 풀었어? 자,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래요. 그때의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크기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비교. 자, 일단 여러분은 세타라는 각이 몇 도인가 혹은 몇인가에 대해서 구하고 스타트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세타에 대해서 먼저 구해봅시다. 자, 둘레가 일정하대요. 그러면 부채꼴 먼저 그려보시고, 자, 이 상태에서 R, L 여기가 지금 세타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둘레에 대해서 우리가 써봤을 때 이 둘레 같은 경우엔 ER 플러스 L이죠? 얘가 지금 일정하대. 그래서 K로 일정하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이 상태에서 넓이의 최대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자, 넓이 공식 우리 한번 써봅시다. 넓이 2분의 1 R제곱 세타도 괜찮고 2분의 1 RL. 지금은 R과 L에 대한 관계식이 있으니까 2분의 1 RL로 쓸게요. 자, 그러면 L 대신에 K-2R 여기다가 쏙 집어넣을 수 있지. 그래서 L 대신에 K-2R을 집어넣고 전개까지 한번 해보시면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2분의 1 KR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얘가 지금 넓이에요. 자, 넓이가 지금 최대일 때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넓이가 최대일 때는 반지름이 몇 K일 때야? 그치, 지금 추계방정식 해보시면 4분의 K일 때죠? 자, 그러면 반지름이 4분의 K일 때 중심각이 어떻게 되나 한번 생각해 보셨을 때, 자, 지금 반지름이 4분의 K가 되면 L은 뭐가 돼요? 2분의 K가 되죠?
2분의 k가 되는데 l은 뭐 세타였어? r 세타였죠? 그래서 얘가 r 세타인데 r이 4분의 k니까 세타는 몇? 2.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지금 중심각이 2구나.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얘들아, 중심각이 2야. 자, 이 2는 2도일까 2라디안일까? 일단 생략되어 있죠. 단위 자체가 생략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라디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라디안만 생략이 가능해요. 도는 무조건 이 동그라미 이 도자를 무조건 써야 돼. 도자는 생략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뭐 2분의 파이 파이 이런 것들 얘기했었는데 그 2분의 파이는 라디안이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2분의 파이 라디안에 대해서 분석을 해왔던 거고 지금 얘는 이 라디안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럼 대략 몇 도니? 대략 1라디안이 대략 몇 도였어? 57도 정도였거든. 그러니까 얘 대략적으로 114도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왔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건 사인 2와 코사인 2와 탄젠트 2의 크기 비교를 해야 되는 상태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진 않잖아. 저도 몰라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대소관계를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우리가 처음으로 한 그래프 안에 그려볼 거야. 어느 정도 의미는 있으니까 한번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한 그래프 안에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 110 몇 도 정도 되니까 180도보단 작죠. 그러니까 파이까지만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리기엔 너무 빡세니까 딱 파이까지만 그려볼게요. 괜찮아? 자, 파이까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어느 정도 실사화를 해볼 건데. 자, 얘들아, 파이는 여기가 파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가운데에 2분의 파이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항상 사인 그냥 뭐 대충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은 되게 완만해요. 왜냐면 얘 최대값이 몇이야? 사인 최대값 1이지. 그러면 1이면 파이보다 한 3분의 1배야. 맞지? 파이가 3.14니까. 그래서 1은 대략 한 이쯤에 있어요. 이쯤에.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래서 1, 마일 이렇게 표시 대략적으로 해놓으시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일단 사인부터 그려볼게요. 사인은 지금 반주기만 그리시는 거라서 파이까지 반주기. 그래서 2분의 파이에서 1 찍고 파이까지 이렇게 가겠지. 이게 완만하죠, 사실은. 자, 그리고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그려보시면 코사인은 2분의 파이일 때 0이 되고 그리고 파이일 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요. 실제로.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둘이 지금 만나는 점이 있네. 여기 만나는 점 몇 파이게? 그렇지, 우리 45도일 때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똑같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는 4분의 파이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그러면 탄젠트도 한번 그려볼 건데, 자, 탄젠트 같은 경우엔 4분의 파이일 때 몇이니? 1이죠. 탄젠트 45도 1이잖아. 그래서 4분의 파이일 때 1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요. 그래서 탄젠트의 그래프를 이제 2분의 파이를 점근선으로 그려보시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그리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인 2, 코사인 2, 탄젠트 2 말고 사인 1이랑 코사인 1이랑 탄젠트 1에 대해서 크기 비교가 가능한데, 자, 얘들아 1 같은 경우엔 2분의 파이보다 작을까 클까? 1은 2분의 파이보다
작겠죠? 2분의 파이 몇이야? 파이가 몇이야? 180도 얘기하지 말고 3.14 얘들아. 3.14. 그럼 얘 1점 몇 아니야? 얘는 0점 몇 아니야? 그러면 얘랑 얘 사이에 1 있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1이라는 놈은 4분의 파이랑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값이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1을 그어보셨을 때 여기가 1이야 실제로.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 내려오고 있는 게 코사인 1이죠. 그리고 요놈 사인 1이죠. 그리고 요놈 탄젠트 1이죠. 그래서 누가 제일 크냐? 탄젠트 1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은 사인 1이고 그 다음은 코사인 1이다. 이렇게 우리가 크기 비교가 가능하다. 보통 1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기는 해요. 근데 이제 2에 대해서도 이제 알 수 있잖아. 와. 자, 그래서 2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자, 2 같은 경우엔 파이인 3.14보다는 작은 값이죠. 작은 값이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셔야 되는데, 탄젠트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탄젠트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얘들아, 탄젠트 4분의 3파이 몇인지 아니? 탄젠트 4분의 3파이. 저번 시간에 했던 각변환 얘기 한번 해보면, 얘는 탄젠트 파이에서 4분의 파이 뺀 거죠. 파이는 죽이니까 삭제할 수 있었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가 들어가는데 탄젠트는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내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아니야? 그래서 지금 탄젠트 4분의 3파이에 대해서 4분의 3파이가 대략 이쯤에 있을 텐데 4분의 3파이일 때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2점을 지나야 돼요.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러면 여기를 점근선으로 지금 그래프를 그려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이게 탄젠트.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 2라는 값은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일단 파이인 3.14보다 작겠죠. 그리고 4분의 3파이면은 파이가 작은 게 아니라 자 4분의 3파이면은 파이가 3.14니까 얘가 4분의 9점 몇이지? 그럼 2점 몇이지 얘가? 그래서 얘는 4분의 3파이보다 작겠죠. 그리고 누구보단 클 것이냐? 2분의 파이보단 크지 않겠니? 2분의 파이가 아까 1점 몇이었으니까. 그래서 2분의 파이보단 커요. 자 그러면 2분의 파이랑 4분의 3파이 사이에 이 2라는 놈이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크기 비교 되지 않아요? 누가 가장 커? 사인 2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은 코사인 2가 다음이고 그 다음 탄젠트 2가 제일 작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크기 비교 가능하다. 그래서 사인이 가장 크고 코사인이 그 다음이고 탄젠트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엔 솔직한 얘기로는 수능에는 절대 나올 일은 없는 문제이기는 한데 모의고사나 이런 거에선 잘 안 나오는 유형이기는 한데 뭐 내신은 뭐가 나올지 모르기도 하고 좀 재밌지 않니? 야 죄송해요. 그래서 한번 실사화를 해봤다. 여러분이 대충 그렸던 그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실제 그래프를 한번 정확하게 그려봤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재밌어요. 됐어요. 자, 실제는 481번이 중요합니다. 481번 이게 요즘 추세에 맞는 문제고요. 사실 481번은 수능 스타일이고 얘는 또 은근 내신에서 잘 안 나오기도 해요. 이거요. 자, 481 해봅시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fx가 나와 있고 gx가 나와 있는데 g 합성 fx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습니다. 문제를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합성함수인데 합성함수가 꽤나 복잡하죠. 자, 복잡한 합성함수 나오면 반드시 난 뭘 해보셨으면 좋겠냐. 여러분이 파악이 잘 되면 모르겠지만 파악이 안 된다. 그러면 좀 얘를 간단히 만드실 생각을 해야 되고 항상 치환해서 해결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해볼까? 자, 지금 합성함수가 나왔는데 G합성 fx야. 그럼 이 fx를 여기다가 쏙쏙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 하기만 하면 돼. 너무 싫잖아. 이거 제곱해야 돼. 여기 넣어야 돼. 연산해야 돼. 하기 싫잖아. 그러면 일단 간단히 만들 생각을 하자. 일단 이 fx를 t로 치환해. 일단 우리가 G합성 fx를 분석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fx를 t로 치환하잖아. 그러면 이 식은 그냥 gt예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그러면 gt라는 식은 결국 뭐가 되는 거냐? t제곱 빼기 2t 빼기 9예요. 그러면 요놈의 최대 최소는 우리가 파악하기 쉽지. 얘는 아래로 볼록하고 t가 1일 때가 축이죠. 그러면 최소만 있고 최대는 없나? 아니지. 뭘 신경 안 썼어 지금? 치환을 했는데 t의 범위를 신경 쓰셔야겠죠. 그러니까 t라는 값이 1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t가 어디에 값이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이 t라는 fx가 어떤 값이 가능한 건지 이 fx의 범위를 신경 쓰셔야 돼요. 이 범위가 곧 t의 범위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그러면 이 fx에 대해서 범위를 파악해 보시려면 한 문자로 좀 통일을 해야겠죠. 하나의 삼각함수로 싸제곱 뭐로 바꿀까? 1막 코제곱으로 바꿀까? 자, 그러면 저 식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코제곱 마이너스 4코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는 2차 식이니까 위로 블록할 것이고 코사인이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가 축이죠? 근데 코사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능해? 코사인은 마 1부터 1까지 가능하니까 그러면 마 1부터 1까지의 최대 최소가 나오는구나.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봅시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시면 오 4예요. 1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4예요. 좋아요. 그러면 지금 이 fx인 t가 가능한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어떤 거지? 그러면 t가 1일 때 당연히 가능하고요. 4라는 놈은 조금 가까이 있고 마사라는 놈은 좀 많이 멀리 있겠죠. 그래서 언제가 최소냐? 1일 때가 최소다. 그래서 1 집어넣어 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10. 그리고 마이너스 4일 때가 최대니까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 보시면 16, 8, 24, 15 이렇게 되겠죠. 두 개 더하시면 5다. 가능? 그래서 이 문제 꽤나 중요합니다. 단독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거를 토대로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많이 물어보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합성함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근데 별거 없어요. 그냥 치환해서 풀면 돼요. 오케이? 컨디션들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우라니 내일의 생각은 접어두고 오늘은 아직 방학이다. 넘어가겠습니다. 488 풀어봤나 혹시? 푼 사람? 푼이 고수인가? 내 생각에 488이 제일 어려웠는데 같이 한번 해보면 또
문제 읽어보고 계세요. 자, 88. 아주 따끈따끈한 25년 6월. 와, 6개월, 7개월밖에 안 됐는데. A 정도는 구하기 쉬우니까 A는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참고로 마이너스 1이 나오셨다면 잘못 푸셨어요. 해봤니? 읽어봤니? 해볼까요? 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단 지금 시험 범위인 중간고사 시험 범위인 삼각함수도 있죠. 로그도 있죠. 결합이 됐죠. 학교에서 좋아하겠죠. 해볼까요? 자, 지금 일단 좀 무시무시하게 생기긴 했어요. fx가 일단 미수가 너무 많아. 미수가 많다기보다는 짜증나게 생겼어. 이제 a 뭐 b분의 파이 a 제곱까지 있지. 심지어 a는 음수지. 일단 이거부터 음수야. 음수 a는. 자, 그리고 로그가 나와 있는데 이거 파악하기 전에 일단 이거부터 파악을 합시다. 삼각함수. 자, 항상 어려울수록 주기부터 파악해보는 거야. 얘가 어느 정도 길이를 가지고 있는가. 자, 그래서 주기 먼저 파악을 해보시면 주기 몇이에요? 지금 이 파이를 얘 역수 파이분의 b 곱해주시면 2b 이렇게 나오죠. 비상. 뭐가 비상이야? 주기는 2b인데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b까지야. 그러니까 얘는 한 줄기 다 파악해서 문제 푸는 거니 아니면 반만 그리는 거니? 그치, 반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 주기를 다 파악해서 이거 그래프를 가지고 최대치수로 분석했다면 분명히 A가 잘못 나오셨을 거예요. 지금 주기 2b인데 0부터 b까지 딱 반주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은 그래프를 그리실 때 반만 그리셨어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항상 정의역 파악해주세요. x의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 대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자, 그래프 그려봅시다. 주기는 지금 2b인데 b까지만 딱 그릴 거예요. 나 반만 그릴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요 놈부터 그래프를 그려보자. 얘들아 A가 지금 양수야 음수야? 그치, 음수죠. A가 지금 음수예요. 자, 음수면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일단 최대 최소가 원래는 A, 마A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음수가 되면 뒤집혀요. 마이너스 A, A가 돼야 돼. 무슨 얘기냐? 지금 사인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지. 이거는 Y에 마이너스 Y를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여서 Y에 마이너스 Y 들어간 무슨 대칭? Y에 마이너스 Y 들어간 X축 대칭 관계예요.
그래서 일단 A가 음수라고 한다면 X축 대칭이 되었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원래는 이렇게 반주기를 그리셔야 되는데 X축에 대해 대칭하시면 위로 볼록이 아니라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줘야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아래로 볼록하게 반주기를 그리는 게 지금 A 사인 B분의 파이 X인데 여기에 A 제곱만큼 더해졌으니까 이거는 무슨 이동? Y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이죠? 맞지?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 A 제곱만큼.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엔 Y축 평행 이동이니까 이 그래프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갈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그래프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그려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겠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최대값 요놈은 뭐가 될까 생각해봤을 때 원래는 그래프가 이렇게 밑에 있었어요. 얘가 지금 얼마큼 상승한 거야? A제곱만큼 상승한 거지. 그럼 0이 A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최대값은 A제곱이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그리고 최소값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게? 여기 뭐게? A일까 마A일까? A예요. A는 음수죠. 여기 A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가 A고 여기가 마A인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최소값이 원래는 A였는데 A 제곱만큼 상승하니까 지금 여기는 뭐가 될 것이냐? A 플러스 A 제곱이 되겠지. 따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요놈이 최대값이고 요놈이 최소값이다. 그럼 깔끔하다. 둘이 뺐을 때 2가 됐다라고 했으니까 A는 몇? 마이너스 2.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일단 지금 최대에서 최소를 뺀 건 A가 될 텐데 얘가 2라 했으니 A는 마이너스 2다.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니까 그래도 전반적으로 fx가 쉬워집니다. fx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fx를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좀 구체적으로 적어드리면 마이너스 2 사인 b분의 파이 x 플러스 4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이제 누구만 남았어? 미지수 a 처리했으니까 b만 알면 끝나죠. 그리고 최대 최소에 대해서도 다시 적어드리면 얘는 몇이야? 4. 얘는 그러면 2가 되겠지. 그래서 실제 그래프는 원래는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이 없이 4에서 2까지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는데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없었으니까 이렇게 일단 갈게요. 자 그러면 나 조건 이제 해석해보자. 이거 무슨 방정식? 로그 방정식. 로그 방정식은 뭐부터? 그치, 반드시 진수 조건부터 고려하셔야 돼요. 수능이나 뭐 너희 시험지, 뭐 내신은 솔직히 모르겠지만 일단 평가원에서 수능에서 로그 방정식이 나왔는데 진수 조건을 고려 안 하고 그냥 풀었는데 답이 되는 경우는 근래 들어 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수 조건을 고려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나 조건 분석을 해볼 텐데 자 이 나 조건에 대해서 자 일단 지금 로그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첫 번째로 진수 조건부터 고려하셔야 됩니다. 지금 진수가 두 개 있죠? fx 제곱 빼기 5와 그리고 5fx 빼기 11 둘 다 0보다 커야 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지금 fx 제곱 같은 경우에 5보다 커야 하고요. 그리고 fx는 5분의 11보다 커야겠죠. 여기까지 따라왔어? 이건 뭐 너무 간단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써놓고 신경만 쓰시면 돼요. 자 이제 파악을 해보자. 자 지금 보면 얘는 심플하게 밑이 11로그죠. 그럼 뭐 길이 같은데? 그치, 진수끼리 그냥 같으면 되죠? 그래서 진수끼리 같다 등식 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fx
제곱 마이너스 5와 5fx 마이너스 11이 같다. 그래서 쫙 다 넘겨버리시면 fx 제곱 마이너스 5fx 마이너스 플러스 6은 0. 여기까지 괜찮아요? 인수분해 되죠? 2, 3. fx는 누가 돼? 2랑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fx는 지금 2 또는 3이 되는데 둘 다 되니? 아니지. 누구만 되는 거야? 그치, 3만 되는 거야. 진수조건 고려해보시면 5분의 11보다 커야 되니까 2는 안 되죠. 3은 실제로 얘도 되고 얘도 되죠. 제곱하면 9니까. 이해됐어? 그러면 fx는 3만 되는 거고 fx가 3이랑 같아지는 그 실근들을 더해봤을 때 6이래. 자, 봐봐. 3 어딨니? 3 어딨니? 3 어딨니? 얘가 2야. 얘가 4야. 가운데 3이 있겠지? 그래서 3 이거 0 같아 보니까 이거 3으로 할게요. 그냥 이거 3, 이게 3. 몇 개의 실근 가죠? 지금 보니까 같아지는 게 2개의 실근 같죠? 2개가 알파고 베타라고 한번 해보시면 알파랑 베타를 각각 구하는 게 아니라 둘의 합에 대해 물어보고 있어요. 둘의 합은 뭘로 해결하면 될까 생각해봤을 때 지금 이 아래로 볼록한 이 사인 함수는 누구에 대해 대칭? 그치, 2분의 b에 대해 대칭하고 있잖아. 그럼 2분의 b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하고 있으니까 둘의 합은 몇이겠어? 그치, 얘 둘의 b가 되지 않겠어? 여기까지 따라왔니? 합이 몇이래? 6이래. 그럼 b가 6인 거야. 끝.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A, B 더해서 4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실제 이 문제는 그 뭐야. 안 다른가?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490번은 조금 문제가 달라. 이해되셨나요? 정리할 부분들 정리하시고 490번 같이 해볼게요. 제가 490번 풀었니? 별표 물어보거라. 자, 정리 다 하신 분들은 490번도 같이 해볼 건데 얘는 이제 수능 특강 레벨 3 문제이고요. 자, 일단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보세요. 자, 같이 해볼까요? 자, 일단은 뭐부터 파악하실 거냐? 이거 쓸 거 없으니까 여러분 풀고 계시면 그거 안 주셔도 되고 밑에다 주셔도 돼요. 자, 일단은 지금 이놈에 대해서 지금 2분의 파이가 x의 개수의 주기부터 파악할까? 주기 몇?
4 나왔죠. 그래서 일단 주기는 4가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좀 편하네요. 주기가 딱 4인데 x의 범위도 0부터 4까지니까 딱 하나만 잘 그려서 문제를 해결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의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주기가 4인데 1, 2, 3, 4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고, 자, 일단 요놈의 그래프 먼저 생각해보면 최대값이 a랑 마이너스 a겠죠. 그래서 a랑 마이너스 a 이렇게 원래는 그려줘야 되는데 a만큼 상승을 했어. 그럼 a는 2a가 되고 마이는 0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2a, a, 0 이렇게 기준선으로 한번 잡아보시고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코사인 그래프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했다가 또 아래로 볼록했다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이렇게 안 그렸어? 이렇게 그리셨죠? 자, 이제 분석해볼까? 자, 지금 일단 넓이가 8이라고 했는데 fx랑 y는 2a랑 둘러싸여 있는 부분이래요. 그럼 이 fx와 y는 2a와 둘러싸여 있는 부분은 이쪽 아니야? 여기. 그래서 지금 혓바닥 면적 구하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지금 이 곡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넓이를 구하는 건 사실 힘들죠. 뭐 우리가 원이 아닌 이상 곡선을 못 구하잖아, 넓이를. 물론 이제 곧 있으면 적분을 배우면 곡선의 넓이도 구하게 될 텐데 어쨌든 지금은 못 구하잖아.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뭘 이용할 수밖에 없어. 잘라서 이어 붙이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거 없지 않아? 그러니까 잘라서 이어 붙여야 돼. 그러면 넓이가 똑같은 부분을 찾아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대칭성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을 하고 있냐? 우리 이 x절편에 대해서 대칭하고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원래 x절편이 여기였지만 상승한 것 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점, 요 점에 대해서 이 모양과 요 모양은 똑같아. 여기 위로 보려고, 여기 아래로 보려고.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요 놈이 대칭점이다. 자, 이걸 아는 순간 문제가 심플해지는데 지금 보시면 요 부분 있죠? 여기를 어디다가 잘라 붙일 수 있니? 예. 이 모양은 요 모양이랑 똑같으니까 요 놈을 여기다가 쏙 잘라 붙일 수 있잖아. 맞죠? 그러면 이 혓바닥 왼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디다가 잘라 붙여? 여기다가 잘라 붙이면 되지. 따라와서. 그러면 이 두 부분이 이쪽으로 합류했으니까 직사각형이 되죠. 그래서 직사각형 넓이가 하면 되나. 그래서 지금 넓이가 가로는 2, 세로는 2a. 그래서 직사각형 넓이인 8 같은 경우엔 2 곱하기 2a가 돼서 4a가 8이니까 a는 2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래서 a는 2가 나오고요. 자, 문제에서 fx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도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사실 뭐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fx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맞아요?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곡선이긴 한데 이 부분이 사실 이렇게 다시 이어붙이면 직사각형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1, 여기 4 이렇게 돼서 4다. 그래서 끝.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아 얘는 지금 내가 원본 문제 가져온 거라 실제 문제랑은 살짝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비슷한 문제예요. 알겠죠? 내가 쓸 별거 없어. 지금 풀이가장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쉬었다가 5분에 시작할게요. 그런 게